화장실을 자주 가신다고 느끼시나요? 특히 밤에 소변이 마려워 자다가 깨는 일이 반복되신다면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넘기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많은 분들이 50대를 넘어서면서 화장실 가는 횟수가 늘어나는 것을 당연한 노화 현상으로 받아들이십니다. 하지만 이 증상 뒤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원인들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노년기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는 진짜 이유와 그 해결법에 대해 차근차근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느 날 한 60대 중반 남성분이 병원을 찾아오셨습니다. 이분은 최근 몇 개월 동안 밤에 화장실을 가기 위해 3번에서 4번씩 일어나야 했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물을 많이 마셨나 싶어서 저녁 이후로는 물을 거의 마시지 않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낮에도 2시간에 한 번꼴로 화장실을 가야 했고 외출할 때마다 화장실 위치부터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이런 증상을 단순히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주변 친구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참고 살아야 하는 것이라고 여기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검사를 해보니 예상과는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방광의 기능 변화와 함께 전립선 비대증이 함께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당뇨병 전 단계 수치도 발견되었습니다. 이 3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화장실을 자주 가게 만들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분처럼 많은 시니어 분들이 빈뇨 증상을 단순히 나이 탓으로 돌리지만 실제로는 여러 건강 문제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대한배뇨장 예요실 금학회의 2022년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성인의 약 68%가 야간뇨 증상을 경험하지만 이 중 의료기관을 찾는 비율은 30%에 불과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증상을 방치하고 계신 것입니다. 화장실을 자주 간다는 것은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밤에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 낮에 피로감이 누적되고 집중력이 떨어지며 우울감까지 느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면의학 연구에서는 야간뇨로 인해 수면이 중단되는 사람들의 경우 낙상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진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어두운 밤에 화장실로 가다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특히 고령자의 경우 낙상은 골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는 건강 악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나이가 들면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는 걸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유는 방광 용량의 감소입니다. 젊었을 때는 방광이 400ml에서 500ml 정도의 소변을 담을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방광 근육의 탄력이 떨어지면서 용량이 줄어듭니다. 방광벽이 두꺼워지고 경직되면서 소변을 충분히 담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또한 방광의 수축과 이완을 조절하는 신경계의 민감도가 변화하면서 소량의 소변에도 요의를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방광의 노화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다른 건강 문제들이 함께 작용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남성분처럼 전립선 비대증은 중년 이후 남성에게 매우 흔한 질환입니다. 전립선이 커지면 요도를 압박하여 소변의 흐름을 방해하고 방광이 완전히 비워지지 않은 채로 남아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방광에 잔뇨가 남아있어 금방 다시 화장실을 가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대한비뇨의학회 자료에 따르면 60대 남성의 약 50% 이상이 전립선 비대증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여성의 경우는 어떨까요? 여성은 폐경 이후 에스트로겐 감소로 인해 골반저 근육이 약해지고 요도와 방광을 지지하는 조직이 느슨해집니다. 이로 인해 방광이 제대로 지지되지 않으면서 빈뇨와 함께 요실금 증상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특히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의 경우 골반저 근육 손상이 누적되어 있어 노년기에 증상이 더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혹시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소변이 새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것도 골반저 근육 약화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빈뇨 증상 뒤에는 생각보다 심각한 대사 질환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뇨병은 빈뇨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신장이 과도한 포도당을 소변으로 배출하려고 하면서 소변량이 증가합니다. 이때 갈증도 함께 느끼게 되어 물을 많이 마시게 되고, 이는 다시 소변량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만약 최근에 갑자기 화장실 가는 횟수가 늘어나면서 입이 자주 마르고 피로감을 느끼신다면 혈당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다른 의외의 원인은 심장 기능과 관련이 있습니다. 심부전이나 심장 기능 저하가 있으면 낮 동안 다리와 발에 체액이 고이게 됩니다. 그런데 밤에 누우면 이 체액이 혈액순환을 타고 신장으로 이동하면서 소변으로 배출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간뇨가 심해지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대한심장학회 연구에 따르면 심부전 환자의 약 80%가 야간뇨를 경험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따라서 낮에는 괜찮은데 유독 밤에만 화장실을 자주 가신다면 심장 건강도 함께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약물도 빈뇨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고혈압 치료에 자주 사용되는 이뇨제는 체내 수분을 소변으로 배출시켜 혈압을 낮추는 약입니다. 이뇨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됩니다. 또한 카페인이 든 음료나 알코올도 방광을 자극하여 소변량을 늘립니다. 커피나 녹차를 즐겨 드시는 분들이 화장실을 자주 가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혹시 하루에 커피를 3잔 이상 드시지는 않으시나요? 카페인 섭취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빈뇨 증상이 개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증상들을 어떻게 구분하고 대처해야 할까요? 우선 자신의 배뇨 패턴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동안 화장실 가는 횟수와 시간 그리고 소변량을 기록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소변 횟수가 8회 이상이거나 밤에 2회 이상 깨서 화장실을 간다면 빈뇨로 분류됩니다. 또한 소변을 볼 때 통증이 있거나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거나 소변 색깔이 평소와 다르다면 반드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60대 남성분은 검사 결과를 듣고 나서 치료를 시작하셨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에 대한 약물 치료와 함께 혈당 관리를 위한 식이요법을 병행하셨습니다. 또한 골반저 근육 운동을 꾸준히 하고 저녁 6시 이후로는 수분 섭취를 줄이는 생활 습관을 실천하셨습니다. 3개월 후 그분은 야간뇨 횟수가 한 번으로 줄어들었고 낮에도 화장실 가는 빈도가 크게 감소했다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되면서 낮 동안의 활력이 되찾아졌다고 기뻐하셨습니다. 이처럼 빈뇨는 단순히 참고 지나갈 문제가 아닙니다. 그 뒤에는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건강 문제들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생활 습관 개선부터 의학적 치료까지 다양한 접근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해결 방법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상식 중 일부는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과연 어떤 것들이 잘못된 상식일까요? 물을 적게 마시면 빈뇨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화장실을 자주 가니까 아예 물 섭취를 줄이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수분 섭취가 부족하면 소변이 농축되어 방광을 더 자극하게 되고 방광염이나 요로 감염의 위험도 높아집니다. 실제로 탈수 상태가 되면 신장 기능에도 부담을 주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물을 마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얼마나 마시느냐입니다.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의 수분 섭취는 필요하지만 저녁 시간 이후로는 가급적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70대 초반 여성분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밤에 화장실 가는 것이 두려워 저녁 식사 이후로는 물을 거의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밤에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화장실에 가면 소변이 진하고 냄새가 심했다고 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경미한 탈수 상태였고
방광 내벽도 자극을 받고 있었습니다. 의사의 권유로 낮 시간대에 충분히 물을 마시고 저녁 6시 이후로만 수분 섭취를 제한하셨더니 오히려 야간뇨가 줄어들었다고 하셨습니다. 방광이 자극을 덜 받으니 소변을 더 오래 참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 다른 잘못된 상식은 방광 훈련을 무조건 강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방광 훈련은 소변을 참는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며 방광 용량을 키우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분명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무리하게 오래 참으면 오히려 방광 근육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데 억지로 소변을 참으면 요폐색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요폐색은 소변이 전혀 나오지 않는 상태로 응급 상황입니다. 방광 훈련은 반드시 전문가의 지도 아래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방광 훈련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먼저 자신의 현재 배뇨 간격을 파악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1시간 반마다 화장실을 간다면 15분씩 간격을 늘려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1시간 45분을 목표로 하고 일주일 정도 적응이 되면 2시간으로 늘리는 식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요일을 느낄 때 바로 화장실로 가지 않고 심호흡을 하거나 다른 일에 집중하면서 조금씩 참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골반저 근육을 수축하는 케겔 운동도 함께 하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케겔 운동은 남녀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운동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소변을 참을 때처럼 골반 아래쪽 근육을 조였다가 풀어주는 것입니다. 5초간 조이고 5초간 이완하는 것을 10회 반복하며 하루에 3세트 정도 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근육을 찾는 것이 어려울 수 있는데 실제로 소변을 보다가 중간에 멈춰 보시면 어떤 근육을 사용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소변을 보면서 케겔 운동을 하는 것은 방광에 무리를 줄 수 있으니 연습 삼아 한두 번만 해보시고 평소에는 따로 시간을 정해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식이요법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방광을 자극하는 음식들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증상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커피와 녹차 같은 카페인 음료는 이뇨 작용을 하므로 가급적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저녁 시간 이후로는 카페인 섭취를 피하셔야 합니다. 알코올도 마찬가지입니다. 술을 마시면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는 것은 누구나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알코올은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하여 소변량을 증가시킵니다. 신맛이 강한 과일이나 주스도 방광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오렌지, 자몽, 토마토 같은 산성 식품들은 방광 내벽을 자극하여 빈뇨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운 음식이나 인공 감미료가 든 음식도 방광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대신 바나나, 배, 호박 같은 방광에 자극이 적은 식품들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여 변비를 예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변비가 있으면 대장이 방광을 압박하여 빈뇨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연구에서 흥미로운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과체중이거나 비만인 사람들이 체중을 5%에서 10%만 감량해도 빈뇨 증상이 크게 개선된다는 것입니다. 복부 비만은 방광에 물리적인 압력을 가하고 골반저 근육을 약화시킵니다. 따라서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도 빈뇨 관리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무리한 다이어트보다는 규칙적인 식사와 적당한 운동을 통해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생활 습관에서 또 하나 주의할 점은 화장실 자세입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 소변을 볼 때 서서 보는 것보다 앉아서 보는 것이 방광을 완전히 비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서서 소변을 보면 골반저 근육이 완전히 이완되지 않아 잔뇨가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덜란드의 한 연구에서는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남성들이 앉아서 소변을 보았을 때 잔뇨량이 평균 25ml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성의 경우에도 화장실에서 급하게 볼일을 보지 말고 충분히 시간을 갖고 방광을 완전히 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면 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야간뇨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침실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편안한 침구를 사용하며 취침 전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낮 시간대에 적당한 신체 활동을 하면 밤에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저녁 시간에 과격한 운동을 하면 오히려 각성 상태가 되어 수면을 방해할 수 있으니 운동은 오후 시간대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방광 훈련을 해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의학적 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빈뇨의 원인은 다양하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남성의 경우 전립선 비대증이 원인이라면 알파차 단제나 알파환원 효소 억제제 같은 약물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약들은 전립선의 크기를 줄이거나 요도 주변 근육을 이완시켜 소변 흐름을 개선합니다. 여성의 경우 과민성 방광이 원인이라면 항콜린제나 베타3 작용제 같은 약물이 처방될 수 있습니다. 이 약들은 방광 근육의 과도한 수축을 억제하여 빈뇨와 절박뇨를 줄여줍니다. 다만 약물 치료는 전문의의 처방에 따라 정확히 복용해야 하며 부작용이 나타나면 즉시 상담하셔야 합니다. 항콜린제의 경우 입 마름이나 변비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고령자의 경우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약물 치료 외에 다른 의학적 방법은 없을까요? 최근에는 보톡스 주사 치료나 천골신경 조절술 같은 치료법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보톡스를 방광벽에 주사하면 방광 근육의 과도한 수축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천골신경 조절술은 방광과 뇌 사이의 신경신호를 조절하는 장치를 몸에 이식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치료법들은 약물 치료로 효과를 보지 못한 경우에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치료법들에는 각각 장단점이 있으므로 전문의와 충분히 상담한 후 결정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빈뇨의 원인과 기본적인 대처 방법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야기하지 않은 중요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핵심적인 요소가 있는데 이것이 빈뇨 해결의 결정적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들어보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빈뇨 증상을 개선하기 위해 수분 섭취를 조절하고 방광 훈련을 하며 약물 치료까지 받지만 여전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몸의 전반적인 염증 상태와 장 건강입니다. 이것이 방광 기능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의아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만성 염증과 장내 미생물 불균형이 빈뇨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한 연구팀이 과민성 방광 환자들과 정상인의 장내 미생물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과민성 방광 환자들은 유익균의 비율이 현저히 낮고 유해균의 비율이 높았습니다. 특히 락토바실러스와 비피도박테리움 같은 유익균이 부족했고 대신 염증을 유발하는 세균들이 많았습니다. 이 세균들이 만들어내는 독소와 염증 물질들이 혈류를 타고 전신으로 퍼지면서 방광 내벽을 자극하고 방광 근육의 과민성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2023년 국제요실금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장내 미생물 불균형을 개선한 환자군에서 빈뇨 증상이 평균 40% 이상 감소했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발견입니다. 방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 건강을 챙겨야 한다니 선뜻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우리 몸은 모든 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은 우리 면역 세포의 70% 이상이 분포하는 곳이며 전신 염증 수준을 조절하는 핵심 기관입니다. 장내 환경이 나빠지면 장벽이 약해지고 독소가 혈류로 유입되면서 만성 염증이 발생합니다. 이 염증은 방광뿐만 아니라 혈관, 신경, 근육 등 전신에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65세 여성분이 계셨는데 5년 넘게 빈뇨와 절박뇨로 고생하셨습니다. 여러 약을 복용했지만 효과가 미미했고 생활 습관도 철저히 관리했지만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검사를 해보니 장내 유익균이 극도로 부족한 상태였고
만성 변비와 복부 팽만감도 함께 있었습니다. 의사는 장 건강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안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 보충과 함께 발효식품을 늘리고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는 식단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났을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분은 변비가 먼저 개선되었고 복부 불편감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더니 자연스럽게 화장실 가는 횟수도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에는 야간뇨가 거의 사라졌고 낮에도 3시간에서 4시간 간격으로 화장실을 가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본인이 가장 놀랐던 것은 몸 전체가 가벼워지고 피로감이 줄어들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만성 염증이 줄어들면서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개선된 것입니다. 이분은 방광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몸 전체가 좋아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장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할 일은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김치, 된장, 청국장, 요구르트, 케피어 같은 발효식품들은 유익균을 공급해 줍니다. 특히 한국 전통 발효식품들은 다양한 유산균을 포함하고 있어 장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하루 한 끼 정도는 발효식품을 포함시키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김치는 나트륨 함량이 높을 수 있으니 싱겁게 담근 것을 드시거나 적당량만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프리바이오틱스도 중요합니다. 프리바이오틱스는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식이섬유를 말합니다. 양파, 마늘, 아스파라거스, 바나나, 귀리 같은 식품들에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유익균을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균들이 장에서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하루 식이섬유 권장 섭취량은 성인 기준 25g에서 30g입니다. 현대인들은 대부분 이보다 적게 섭취하고 있으므로 의식적으로 채소와 과일, 통곡물을 늘려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급격하게 식이섬유 섭취를 늘리면 오히려 복부 팽만이나 가스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씩 천천히 늘려가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하루 식이섬유를 5g 정도만 추가하고 일주일 정도 적응한 후 다시 5g을 늘리는 식으로 단계적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식이섬유를 늘릴 때는 충분한 수분 섭취도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오히려 변비가 악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 건강과 함께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요소는 만성 염증을 줄이는 것입니다. 만성 염증은 노화와 함께 자연스럽게 증가하지만 생활 습관에 따라 그 정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식습관이 중요합니다. 가공식품, 트랜스지방, 정제, 탄수화물, 과도한 설탕 섭취는 모두 염증을 증가시킵니다. 반대로 항염증 식품들은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등푸른 생선, 항산화 물질이 많은 베리류, 견과류, 올리브오일, 녹색 잎채소 같은 식품들이 대표적입니다. 한 대규모 역학 연구에서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중해식 식단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과민성 방광 발생률이 30% 낮았습니다. 지중해식 식단은 채소, 과일, 통곡물, 생선, 올리브오일을 중심으로 하고 가공식품과 붉은 고기를 제한하는 식습관입니다. 이런 식단이 염증 수치를 낮추고 전반적인 건강을 개선하면서 방광 기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한식을 기본으로 하되 가공식품을 줄이고 신선한 재료 위주로 식사하신다면 비슷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혹시 긴장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화장실이 더 자주 가고 싶어지는 경험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스트레스는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미쳐 방광 근육을 자극하고 빈뇨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지속적으로 분비시키고 이것이 전신 염증을 증가시키며 방광 기능도 악화시킵니다. 실제로 불안 장애나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에게서 빈뇨 증상이 더 흔하게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명상이나 요가 같은 이완 기법이 도움이 됩니다. 하루 10분에서 15분만 조용히 앉아서 깊은 호흡을 하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복식 호흡을 하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몸과 마음이 이완됩니다. 또한 규칙적인 운동도 스트레스 해소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같은 유산소 운동을 주 3회에서 5회 정도 하시면 좋습니다. 운동은 엔도르핀을 분비시켜 기분을 좋게 만들고 염증을 줄이며 방광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수면의 질도 중요합니다. 수면 부족은 염증을 증가시키고 면역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또한 야간뇨로 인해 수면이 방해받으면 낮 동안 피로가 누적되고 이것이 다시 스트레스로 작용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따라서 수면 환경을 개선하고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며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게 유지하고 침대에서는 수면 외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 많은 시니어분들이 겪는 빈뇨의 근본 원인 중 하나는 근육량 감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이것이 방광 기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근육량이 감소하면 골반저 근육도 약해지고 전반적인 대사 기능이 떨어지면서 염증이 증가합니다. 또한 근육이 줄어들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 당뇨병 위험이 증가하고 이것이 다시 빈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한노인병학회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근육량과 방광 기능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었습니다. 근육량이 정상 범위에 있는 노인들은 근육량이 부족한 노인들에 비해 야간뇨 빈도가 평균 35% 낮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골반저 근육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신 근육량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대사를 조절하고 염증을 억제하며 혈당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근력 운동을 통해 근육량을 유지하는 것이 빈뇨 예방과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근력 운동이라고 하면 헬스장에서 무거운 기구를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니어분들에게는 자신의 체중을 이용한 운동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스쿼트, 런지, 벽, 푸시업,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같은 운동들이 효과적입니다. 특히 하체 근육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체에는 우리 몸 근육의 약 70%가 분포하고 있어 하체 운동이 전신 근육량 유지에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한 70대 후반 남성분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분은 심한 야간뇨로 밤에 4번에서 5번씩 화장실을 가셨습니다. 전립선 비대증도 있었고 당뇨병 전 단계였으며 근육량도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약물 치료와 함께 식이요법을 시작했지만 가장 큰 변화를 만든 것은 운동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를 하루 10회씩 시작했습니다. 힘들었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 한 달 후에는 20회까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걷기 운동도 병행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체중이 5kg 줄었고 근육량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혈당 수치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무엇보다 야간뇨가 1번에서 2번으로 줄었습니다. 이분은 운동이 이렇게 효과가 있을 줄 몰랐다며 지금도 꾸준히 운동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운동은 단순히 근육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대사 기능을 개선하고 염증을 줄이며 혈당을 조절하고 수면의 질을 높이는 등 다방면으로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그렇다면 운동은 언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근력 운동은 주 2회에서 3회 정도가 적당하며 운동 사이에는 하루 이상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육은 운동할 때가 아니라 쉴 때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유산소 운동은 주 5회 정도 하루 30분 이상 하시면 좋습니다. 다만 저녁 늦은 시간에 과격한 운동을 하면 수면을 방해할 수 있으니 오후 시간대에 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운동 전후로 스트레칭을 충분히 해주셔야 부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영양 섭취도 운동만큼 중요합니다.
특히 단백질 섭취가 충분해야 근육이 유지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시니어의 경우 하루 체중 1kg당 1g에서 1.2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60kg이라면 하루 60g에서 72g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고기, 생선, 계란, 두부, 콩류, 유제품 같은 식품들에 단백질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매 끼니마다 단백질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좋으며 특히 운동 후 2시간 이내에 단백질을 섭취하면 근육 회복과 성장에 더 효과적입니다. 비타민 D도 중요합니다. 비타민 D는 뼈 건강뿐만 아니라 근육 기능과 면역 기능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최근 연구들은 비타민 D 부족이 과민성 방광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상당수가 비타민 D 부족 상태이므로 햇볕을 적절히 쐬고 비타민 D가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거나 필요시 보충제를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보충제는 과다 섭취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 후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마그네슘도 방광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마그네슘은 근육의 이완을 돕고 신경 전달을 조절하며 염증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방광 근육이 과도하게 수축하여 빈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견과류, 씨알류, 녹색 잎채소, 통곡물, 콩류에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하루 권장 섭취량은 성인 남성 기준 약 350mg, 여성 기준 약 280mg입니다. 여기까지 장 건강, 염증 관리, 근육량 유지, 영양 섭취 등 빈뇨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접근법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셨나요? 빈뇨는 단순히 방광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건강 상태를 반영하는 신호입니다. 따라서 한 가지 방법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수 있으며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아직 말씀드리지 않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모든 방법들도 중요하지만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 빈뇨 증상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요? 계속 들어보시겠습니까? 지금부터는 빈뇨 증상을 겪는 분들이 실제로 가장 많이 하는 실수들과 그것을 바로잡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좋다고 믿고 하는 행동들 중 일부가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키고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많은 분들이 하는 실수는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간다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빈뇨로 고생하는데 화장실을 자주 가는 것이 문제라니 말이지요.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소변이 마려울까봐 미리미리 화장실을 가시지는 않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외출하기 전에 혹은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습관적으로 화장실을 갑니다. 소변이 정말 마려워서가 아니라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예방적 배뇨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런 습관이 반복되면 방광이 소량의 소변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학습된다는 것입니다. 방광이 충분히 차지 않았는데도 신호를 보내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실제로 한 연구에서 과민성 방광 환자들의 배뇨 일지를 분석했더니 상당수가 방광 용량의 절반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화장실을 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패턴이 지속되면 방광은 점점 더 작은 용량에 적응하게 되고 실제로 용량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정말로 소변이 마려울 때만 화장실을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불안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방광 훈련을 통해 조금씩 참는 시간을 늘려가다 보면 방광 용량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소변을 볼 때 힘을 주어 빨리 끝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쁜 일상에서 화장실 시간도 아깝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변을 볼 때 복부에 힘을 주면 방광과 골반저 근육에 무리가 갑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 전립선 비대가 있을 때 힘을 주면 요도에 더 큰 압력이 가해져 장기적으로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소변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도록 하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방광을 완전히 비워야 합니다. 세 번째 실수는 증상이 조금 나아지면 생활 습관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한 60대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식이요법과 운동을 열심히 하셔서 3개월 만에 야간뇨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증상이 좋아지자 다시 예전 습관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커피를 마시기 시작했고 운동도 게을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한 달도 안 되어 증상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빈뇨 관리는 일시적인 치료가 아니라 지속적인 생활 습관 유지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실수는 약물에만 의존하는 것입니다. 약물 치료는 분명 효과적이고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약만 먹고 생활 습관은 바꾸지 않으면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습니다. 약물은 증상을 완화시키는 도구일 뿐이며 건강한 생활 습관과 함께 병행되어야 최상의 효과를 발휘합니다. 또한 약물에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장기적으로는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약물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섯 번째 실수는 수면제나 알코올을 이용해 수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야간뇨로 인해 잠을 설치다 보면 수면제에 의지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술을 마시면 잠이 잘 온다고 생각하여 저녁에 음주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모두 장기적으로는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빈뇨를 악화시킵니다. 수면제는 깊은 수면을 방해하고 의존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알코올은 이뇨 작용을 하여 오히려 야간뇨를 증가시킵니다. 여섯 번째 실수는 증상을 혼자 끙끙 앓으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빈뇨를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나이 들면 당연한 것이라고 여겨 병원을 찾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빈뇨 뒤에는 다양한 질환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당뇨병, 신부전 전립선 질환, 방광염 등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치료 가능한 질환들이 방치되면서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한배뇨장애학회의 조사에 따르면 빈뇨 증상을 1년 이상 방치한 환자들은 6개월 이내에 치료를 시작한 환자들보다 증상 개선에 2배 이상의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 실수는 정보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인터넷이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들은 민간요법을 검증 없이 시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빈뇨에 좋다는 특정 약초를 과도하게 섭취하다가 오히려 신장에 무리를 주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물을 아예 마시지 말라는 잘못된 조언을 따라 탈수 상태가 되기도 했습니다. 건강 정보는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서 얻어야 하며 특히 건강 상태나 복용 중인 약물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 후 시도해야 합니다. 여덟 번째 실수는 스트레스와 정서적 문제를 간과하는 것입니다.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심리적 요인이 빈뇨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큽니다. 불안, 우울, 스트레스는 자율신경계를 교란시켜 방광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한 연구에서는 인지행동 치료를 받은 과민성 방광 환자들이 약물 치료만 받은 환자들보다 장기적으로 더 좋은 결과를 보였다고 보고했습니다. 만약 빈뇨와 함께 불안감이나 우울감을 느끼신다면 정신건강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실수는 동반 질환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뇨병이 있으면서 혈당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고혈압이 있으면서 약을 불규칙하게 복용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기저질환들이 조절되지 않으면 아무리 방광 치료를 해도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전체적인 건강 상태가 좋아져야 빈뇨도 개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검진을 받고 만성 질환이 있다면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 번째 실수는 증상 기록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배뇨일지는 증상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치료 효과를 확인하는 데 매우 중요한 도구입니다. 하루 동안 화장실 간 시간, 소변량, 수분 섭취량, 특이사항 등을 기록하면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음식을 먹은 날 증상이 심해진다거나 스트레스가 많은 날 화장실을 더 자주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정보는 의사와 상담할 때도 매우 유용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실수를 피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빈뇨를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체계적이고 일관된 접근입니다. 무작정 여러 방법을 동시에 시도하기보다는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빈뇨의 원인이 무엇인지, 동반된 질환이 있는지 확인해야 적절한 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진단 후에는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지 판단합니다. 전립선 비대증이나 과민성 방광 같은 질환이 있다면 약물 치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생활 습관 개선을 병행합니다. 식이요법, 운동, 수분 섭취 조절, 방광 훈련 등을 계획을 세워 실천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하나씩 추가해 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첫 주에는 카페인 줄이기, 둘째 주에는 방광 훈련 시작하기, 셋째 주에는 케겔 운동 추가하기 식으로 단계적으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최소 3개월 정도는 꾸준히 실천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2주 정도 시도하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는데 몸의 변화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히 방광 훈련이나 골반적 근육 운동은 최소 6주에서 8주는 해야 의미 있는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입니다. 중간중간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배뇨 일지를 통해 개선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효과가 없는 방법은 수정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대체합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의사와 상담하여 치료 계획을 조정해 나가야 합니다. 건강관리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조정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가족의 지지와 이해도 큰 도움이 됩니다. 빈뇨 증상을 가족과 공유하고 이해를 구하면 외출이나 여행 계획을 세울 때 훨씬 편안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이 함께 건강한 식습관을 실천하면 본인도 더 쉽게 지속할 수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한다는 느낌이 동기부여에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모든 방법들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충분한 수면입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야간뇨 때문에 수면이 방해받는데 수면이 중요하다니 말이지요.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생리학적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몸은 밤에 항이뇨 호르몬이라는 물질을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은 신장에서 소변 생성을 줄여 밤 동안 화장실을 가지 않고도 잠을 잘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호르몬의 분비가 감소합니다. 더 큰 문제는 수면의 질이 나쁘면 항이뇨 호르몬 분비가 더욱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즉, 야간뇨로 인해 수면이 방해받고 이것이 다시 항이뇨 호르몬 감소로 이어져 야간뇨를 악화시키는 악순환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한 연구팀이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야간뇨 환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 한 그룹은 일반적인 빈뇨 치료만 받게 하고 다른 그룹은 빈뇨 치료와 함께 수면의 질 개선 프로그램을 병행하게 했습니다. 수면 프로그램에는 수면 위생 교육, 이완 기법, 수면 환경 개선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6개월 후 결과를 비교했더니 수면 개선을 병행한 그룹이 야간뇨 횟수가 평균 55% 감소했고 일반 치료만 받은 그룹은 30% 감소에 그쳤습니다. 수면의 질이 빈뇨 치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수면의 질을 개선할 수 있을까요? 먼저 수면 위생을 철저히 지키는 것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며 침실은 어둡고 시원하고 조용하게 유지합니다. 침대는 오직 수면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침대에서 스마트폰을 보거나 텔레비전을 시청하지 않습니다. 취침 1시간 전부터는 전자기기 사용을 줄이고 차분한 활동을 하며 몸과 마음을 이완시킵니다. 낮잠도 조절해야 합니다. 낮잠을 너무 오래 자거나 늦은 오후에 자면 밤 수면에 방해가 됩니다. 낮잠은 오후 3시 이전에 20분에서 30분 정도만 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낮 시간 동안 햇볕을 충분히 쐬면 밤에 멜라토닌 분비가 원활해져 수면의 질이 좋아집니다.
가능하면 오전 시간에 30분 정도 야외 활동을 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저녁 식사는 취침 3시간 전에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늦은 시간에 과식하면 소화 때문에 수면이 방해받고 역류성 식도염 위험도 높아집니다. 또한 저녁에는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고 가벼운 식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취침 전 따뜻한 우유나 카모마일 차 같은 것을 마시면 이완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너무 많이 마시면 야간뇨가 생기므로 적당량만 드시기 바랍니다. 이완 기법도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잠들기 전 폭식 호흡을 하거나 점진적 근육 이완법을 시도해 보세요. 점진적 근육 이완법은 발끝부터 시작해서 다리, 복부, 가슴, 팔, 얼굴 순서로 각 부위의 근육을 5초간 긴장시켰다가 10초간 이완시키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반복하다 보면 몸 전체가 이완되면서 자연스럽게 잠이 옵니다. 만약 잠자리에 누웠는데 20분 이상 잠이 오지 않는다면 침대에서 일어나 다른 곳에서 차분한 활동을 하다가 졸릴 때 다시 침대로 돌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잠이 오지 않는데 억지로 누워 있으면 침대를 불면의 공간으로 학습하게 되어 수면 문제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자극조절요법이라고 하며 불면증 치료에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지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수면 무호흡증은 자는 동안 호흡이 반복적으로 멈추는 질환으로 수면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또한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면 야간뇨가 더 심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콧거리가 심하거나 자다가 숨이 막히는 느낌으로 깨거나 아침에 두통이 있거나 낮에 과도한 졸음이 온다면 수면 무호흡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면 클리닉을 방문하여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한 65세 남성분의 사례입니다. 이분은 심한 야간뇨로 밤에 4번씩 화장실을 가셨는데 알고 보니 수면 무호흡증이 있었습니다. 수면 무호흡증 치료를 위해 양압기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3개월 후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수면의 질이 개선되면서 야간뇨가 한 번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이분은 수면 무호흡증을 치료했을 뿐인데 빈뇨까지 좋아질 줄 몰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몸의 여러 시스템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 한 가지를 개선하면 다른 부분도 함께 좋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빈뇨를 관리하는 데 있어 흔히 하는 실수들과 올바른 접근 방법 그리고 수면의 중요성까지 말씀드렸습니다. 핵심은 빈뇨를 단순히 방광만의 문제로 보지 않고 전신 건강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식습관, 운동, 스트레스 관리, 수면 모두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 모든 것을 균형 있게 관리할 때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할 중요한 내용이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모든 방법들을 실천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증상이 심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빈뇨 증상이 언제 응급 상황으로 간주되어야 하는지 아시나요? 다음에서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실천했는데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더 적극적인 의학적 개입을 고려해야 할 시점입니다. 빈뇨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일상생활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의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특히 몇 가지 경고 신호가 있다면 즉시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혈뇨가 있거나 소변을 볼 때 심한 통증이 있거나 갑자기 소변을 전혀 볼 수 없는 요폐색이 발생하거나 고열과 함께 옆구리 통증이 있다면 응급 상황일 수 있습니다. 혈뇨는 방광암이나 신장 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혈뇨가 암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검사를 통해 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한비뇨의학회 자료에 따르면 50세 이상에서 육안으로 확인되는 혈뇨가 있을 경우 약 15%에서 비뇨기계 암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 가능성이 높으므로 절대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소변 색깔이 붉거나 갈색을 띠거나 소변에 혈액 덩어리가 보인다면 즉시 병원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요폐색은 소변이 전혀 나오지 않는 상태로 방광이 가득 차 있는데 배출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심한 복부 통증과 불편감을 동반하며 응급처치가 필요합니다.
남성의 경우 전립선 비대증이 심해지면서 요폐색이 발생할 수 있고 여성의 경우 골반 장기 탈출증이나 심한 변비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폐색이 지속되면 신장의 역류 압력이 가해져 신장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고열과 함께 옆구리 통증이 있다면 신우신염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신우신염은 요로 감염이 신장까지 올라간 상태로 치료하지 않으면 폐혈증으로 진행될 수 있는 심각한 질환입니다. 특히 고령자나 당뇨병 환자는 면역력이 약해 감염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열, 오한, 구역, 구토, 옆구리 통증 등이 동반된다면 지체 없이 응급실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이런 응급 상황이 아니더라도 보존적 치료로 효과를 보지 못했다면 다른 치료 옵션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 전립선 비대증이 심하고 약물 치료로 증상이 조절되지 않는다면 수술적 치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경요도 전립선절제술은 가장 흔히 시행되는 수술로 요도를 통해 내시경을 넣어 비대해진 전립선 조직을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최근에는 레이저를 이용한 수술이나 로봇을 이용한 수술 등 다양한 방법이 개발되어 회복 기간이 짧고 합병증이 적은 치료가 가능합니다. 여성의 경우 골반저 근육 약화로 인한 방광 탈출이나 요실금이 심하다면 골반저 재건 수술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서 언급한 보톡스 주사나 천골신경조절술도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천골신경조절술은 일종의 심장박 동기처럼 작은 장치를 몸에 이식하여 방광과 뇌 사이의 신경신호를 조절하는 방법입니다. 미국 식품의 약국의 승인을 받은 치료법으로 약물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과민성 방광 환자들에게 효과적입니다. 한 연구에서는 천골신경조절술을 받은 환자의 약 70%가 증상이 50% 이상 개선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수술적 치료는 항상 마지막 선택지여야 합니다. 모든 수술에는 위험이 따르며 특히 고령자의 경우 마취와 수술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히 보존적 치료를 시도한 후에 전문의와 충분히 상담하여 수술의 이점과 위험을 따져본 후 결정해야 합니다. 때로는 완벽한 치료보다는 증상을 관리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빈뇨 치료의 목표가 무엇인지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증상을 없애는 것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노화에 따른 변화는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야간뇨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4번에서 한두 번으로 줄이는 것, 낮 시간 배뇨 간격을 1시간에서 3시간으로 늘리는 것처럼 구체적이고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세우는 것이지요. 또한 삶의 질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증상 자체의 심각도보다 그것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야간뇨가 2번 있어도 크게 불편하지 않다고 느끼는 반면 어떤 분은 한 번만 있어도 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가장 불편한 부분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것을 개선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한 70대 초반 남성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전립선 비대증과 과민성 방광이 함께 있어 하루에 15회 이상 화장실을 가셨습니다. 약물 치료를 시작했지만 부작용으로 입이 너무 말라 약을 중단하셨습니다. 여러 치료를 시도했지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이분과 함께 앉아 무엇이 가장 힘든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분은 밤에 자주 깨는 것과 외출할 때 화장실을 찾아야 하는 것이 가장 불편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치료 전략을 바꿨습니다. 모든 증상을 다 잡으려 하지 않고 야간뇨와 외출 시 불편함에 집중했습니다. 저녁 수분 섭취를 철저히 조절하고 방광 훈련을 꾸준히 했습니다. 외출 전에는 카페인을 피하고 미리 화장실을 다녀오는 등 실용적인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부작용이 적은 다른 약물로 변경했습니다. 6개월 후 이분은 완전히 증상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야간뇨가 한두 번으로 줄었고 외출도 자신감 있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100%는 아니지만 70%만 나아져도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빈뇨 관리는 완벽을 추구하기보다는 자신에게 맞는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증상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도 필요합니다. 외출할 때는 미리 화장실 위치를 파악하거나 흡수 패드를 준비하는 등 실용적인 대처 방법을 갖추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것이 증상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동료나 친구들과 경험을 나누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혼자 끙끙 앓기보다는 서로 정보를 나누고 격려하면 심리적으로도 훨씬 편안해집니다. 일부 병원에서는 빈뇨 환자들을 위한 지지 그룹이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니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빈뇨를 완전히 예방할 수는 없을까요? 안타깝게도 노화에 따른 변화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생활 습관을 통해 증상의 시작을 늦추고 정도를 줄일 수는 있습니다. 젊을 때부터 규칙적인 운동으로 골반적 근육을 포함한 전신 근육을 유지하고 적정 체중을 유지하며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면서도 과도하지 않게 조절하는 것이 예방의 핵심입니다. 정기 검진도 중요합니다. 50세 이후에는 정기적으로 전립선 검사나 부인과 검진을 받고 혈당과 신장 기능도 체크해야 합니다. 조기에 문제를 발견하면 빈뇨로 진행되기 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성 질환이 있다면 철저히 관리하여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흡연은 방광암 위험을 크게 높이고 방광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므로 금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방광암 발생 위험이 3배에서 4배 높았습니다. 또한 흡연은 만성 기침을 유발하여 골반적 근육에 반복적인 압력을 가해 요실금 위험도 높입니다. 금연은 단지 폐 건강뿐만 아니라 방광 건강을 위해서도 필수적입니다. 과도한 음주도 피해야 합니다. 알코올은 방광을 자극하고 이뇨 작용을 하여 빈뇨를 유발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신경 손상을 일으켜 방광 조절 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적당한 음주는 괜찮지만 과음은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변비 예방도 중요합니다. 만성 변비는 골반적 근육에 지속적인 압력을 가하고 방광을 압박하여 빈뇨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고 수분을 적절히 마시며 규칙적인 배변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배변 시 과도하게 힘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빈뇨의 다양한 치료 방법과 예방법 그리고 증상과 함께 살아가는 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든 내용을 관통하는 하나의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빈뇨는 단순히 방광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건강 상태를 반영하는 신호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분만 보지 말고 전체를 봐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빈뇨를 나이 들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참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빈뇨 뒤에는 다양한 건강 문제들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당뇨병, 신부전, 전립선, 비대증, 과민성, 방광장, 건강 문제, 근육량 감소, 만성 염증, 수면 장애 등이 모두 빈뇨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빈뇨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부분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동시에 빈뇨 치료를 위해 시도하는 생활 습관 개선들은 전반적인 건강 증진으로 이어집니다. 균형 잡힌 식사,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이 모든 것들이 빈뇨뿐만 아니라 심혈관 건강, 대사 건강, 정신 건강을 개선합니다. 결국 빈뇨 관리는 건강한 노년을 위한 종합적인 건강 관리의 일부인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메시지는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두 가지 방법으로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빈뇨의 원인은 사람마다 다르고 효과적인 치료 방법도 다릅니다. 어떤 분에게는 약물 치료가 효과적이고 어떤 분에게는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도 충분하며 어떤 분에게는 여러 방법을 복합적으로 시도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십시오. 비뇨의학과 전문의는 물론이고 필요하다면 영양사, 물리치료사, 심리상담사 등 다양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빈뇨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며 적극적으로 치료받아야 할 건강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빈뇨로 인해 삶의 질이 떨어지고 우울감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면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이것이 다시 증상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작은 개선이라도 있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격려하십시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금씩이라도 나아지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노년에 화장실을 자주 가는 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닐 수 있습니다. 방광 용량 감소, 전립선 비대증, 골반저 근육 약화, 당뇨병, 심장질환, 약물 부작용장, 건강문제, 만성염증, 근육량 감소, 수면 장애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맞춤형 치료가 필요합니다. 생활 습관 개선은 빈뇨 관리의 기본입니다. 수분 섭취를 적절히 조절하되 탈수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카페인과 알코올을 줄이며 방광을 자극하는 음식을 피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으로 근육량을 유지하고 특히 골반저 근육 운동을 꾸준히 합니다. 방광 훈련을 통해 배뇨 간격을 늘리고 적정 체중을 유지합니다. 장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 발효식품과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고 항염증 식단을 실천합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수면 위생을 철저히 지키고 낮 동안 햇볕을 쐬며 저녁에는 이완 활동을 합니다. 수면 무호흡증이 있다면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필요하다면 심리적 지원도 받습니다. 정기검진을 통해 기저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합니다. 약물 치료나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전문의와 충분히 상담하여 자신에게 맞는 치료 방법을 선택하고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합니다. 완벽한 치료보다는 삶의 질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때로는 증상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무엇보다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습관들을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배뇨 일지를 작성하십시오. 오늘부터 일주일만이라도 화장실 간 시간, 소변량, 수분 섭취량, 특이사항을 기록해 보세요. 자신의 배뇨 패턴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저녁 6시 이후로는 수분 섭취를 줄이되 낮 시간에는 충분히 마십니다.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가 적당하며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조금씩 자주 마십니다. 셋째, 카페인 음료를 줄이십시오. 커피를 하루 3잔 이상 드신다면 한두 잔으로 줄이고 오후 이후로는 마시지 않습니다. 대신 물이나 허브차를 드시면 좋습니다. 넷째, 골반저 근육 운동을 매일 하십시오.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번 10회씩만 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양치질할 때나 신호등을 기다릴 때처럼 일상생활 중에 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두면 꾸준히 하기 쉽습니다. 다섯째, 규칙적인 운동을 시작하십시오. 하루 30분 걷기부터 시작하세요. 걷기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익숙해지면 스쿼트나 계단 오르기 같은 하체 운동을 추가합니다. 여섯째, 발효식품을 매일 한 끼는 드십시오. 김치, 된장찌개, 요구르트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장 건강이 개선되면 전반적인 건강이 좋아집니다. 일곱째, 식이섬유를 늘리십시오. 매 끼니마다 채소 반찬을 2-3가지 드시고 간식으로 과일이나 견과류를 드세요. 흰 쌀밥보다는 잡곡밥이 좋습니다. 여덟째, 수면 시간을 규칙적으로 유지하십시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며 침실은 어둡고 시원하게 유지합니다.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는 등 차분한 활동을 합니다. 아홉째, 스트레스를 관리하십시오.
하루 10분이라도 조용히 앉아 깊은 호흡을 하거나 명상을 해보세요. 또는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하며 마음의 여유를 찾습니다. 열째 정기검진을 받으십시오. 1년에 한 번은 종합검진을 받고 혈당, 혈압, 신장 기능, 전립선 검사 등을 확인합니다. 조기 발견이 치료의 열쇠입니다. 이 10가지 습관 중에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하나씩 추가해 가면 됩니다. 작은 변화가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3개월만 꾸준히 실천해 보십시오. 분명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 하기 어렵다면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하십시오. 함께하면 더 쉽게 지속할 수 있습니다. 빈뇨는 노년의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문제이지만 적극적으로 관리하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나이 탓으로 돌리지 말고 원인을 찾아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화장실 걱정 없이 편안하게 일상을 즐기고 밤에는 숙면을 취하며 활기찬 하루를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꾸준히 건강 정보를 전달하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합니다. 저희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뢰할 수 있는 건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절대 혼자 끙끙 앓지 말라는 것입니다. 빈뇨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며 충분히 치료 가능한 건강 문제입니다.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고 가족과도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그리고 작은 개선에도 스스로를 격려하며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